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인데요. 심지어 전 여자친구가 만나고 있던 남성까지 살해를 했습니다. 이번 사건의 개요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네, 이제 바로 전에 이제 언급했던 그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입니다. 조금 이제 피해자가 한 명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본인이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현재 남자친구를 이제 살해한 사건입니다. 그래서 지난 4일 오전 9시에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30대 남성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남성 한 명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수를 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. 이 신고를 즉 이 자수를 이제 그 접한 이 경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날 9시 8분경에 사건 현장인 그 전 여자친구 오피스텔에 가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2명의 이제 그 사람이 사망을 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 피의자 A 씨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여자친구하고 같이 그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층에 거주를 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는 이제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남성을 공격을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도 손목에 이제 자창을 입고요. 병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경찰은 이 태어난 A 씨를 체포를 하고 11일 구속했습니다. 네, 같은 오피스텔에 살았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는 걸로 보이는데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. 예. 이 경찰에서 지금 이제 행한 그 A 씨 진술에 의하면 이 A 씨하고 B 씨는 이전에 연인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여성 A 씨와 이번에 또 피해를 당한 C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교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어떤 그 경위를 경찰이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추정컨대 자기하고 사귀던 여성이 자기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또 다른 남성을 만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분개했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.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이 같은 오피스텔에서 다른 층에 있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으니 너희 둘을 내가 살해하고 내가 이제 그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. 이렇게 단순한 그 논리에 의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. 붕괴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는 것이죠. 거기에 왜 굳이 있었는지. 이 범죄자들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부글부글 속으로 끓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남성이 이제 경찰서에 아버지와 함께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엔 또 혐의를 부인합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글쎄요, 이제 혼자서는 겁이 나서 자수를 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에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너 자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지침에 따라서 본인이 혼자 못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그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피스텔에 들어간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나는 살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 타조가 겁이 날 때 이 모래바닥에다 머리만 묻는 뭐 그런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현실을 부딪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갖다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미 이제 현장에서 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고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. 이게 뭐 무서워서 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.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남성 범행을 인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경찰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. CCTV부터 분명히 현장에 흔적 많을 텐데요. 예. 나중에 이렇게 끝까지 만약에 범행을 부인하게 된다면 가중 요소가 되는 거겠죠? 지금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중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자수를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그 범행을 번복해서 혐의를 부인을 하거나 또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자수가 없는 일반적인 그 처벌과 거기에 준해서
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형법 제52조의 자수를 보게 되면 범인이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이 감경 여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,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단 이것이 자기가 이제 번복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가중 처벌을 따로 받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감경 또는 면제라고 하는 그 혜택을 박탈당할 뿐, 자수를 하고 난 이후에 번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 처벌은 받지 않는데, 따라서 이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형량을 갖다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,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는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앞서서 첫 번째 다뤘던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사실 다 오피스텔에 일어났고 교제살인이란 말이죠. 통계를 쉽게 해보니까 교제살인이 실제로 늘고 있다면서요?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여성 긴급 전화인 그 1366에 의하면 그 연말에 29만 건이 넘게 이제 교제 폭력 신고가 그 접수가 됐다라고 하니까 엄청나죠. 29만 건이니까. 그리고 이제 2023년에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인데요. 교제 살인 그 범죄 현황에 따르면 교제 폭력 신고 건수가 77,150건이고요. 교제 살인 미수가 이제 그 피해자가 52명, 그리고 살인 피해자가 71건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매주 한 2 내지 3명이 죽거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, 물론 뭐 이것과 연관돼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교제 폭력 피해자 뭐 보호 확대 대책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, 지금까지 사실 이러한 그 여러 법안들이 제기가 되고 또 뭐 어떤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연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통계가 있다는 것은 뾰족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예, 오윤성 순천향대 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